경기도 김포의 한 주택으로 경찰들이 찾아왔습니다. 집안 곳곳을 수색했는데 잠시 뒤에 어떤 남성이 쓰던 방에서 작은 수첩 하나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수첩에는 정말 경찰관들마저 경악하게 만든 그런 내용이 써 있었습니다. 수첩의 내용은 나의 롤모델은 유영철이다. 7명을 살해할 거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는 어린이, 여성, 그리고 노인이다. 약자만 골라서 살해하겠다는 충격적인 수첩.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그 사건에서 전해드립니다. 자, 먼저 살인 계획이 적힌 수첩이라던데 어떻게 발견이 됐어요? 네, 경찰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하게 된 수첩인데 그 내용이 더 충격적입니다. 이게 2014년 TV조선에서 당시 입수했던 수첩의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손글씨로 지금 행동수칙이라고 쓰여 있고요. 이야. 그 밑에 1호부터 지금 12호까지 해서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용들이 충격적인데 언제라도 살인을 할 수 있게 몸을 단련한다. 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사회 정화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롤모델은 유영철 형님이다. 그러면서 살해 순위는 어린이, 여성, 노인이라고 하면서 대상하고 그리고 우선순위까지 이렇게 매겨놨고요. 심지어는 살해하는 방법과 증거인멸하는 방법까지 일종의 이제 죽음의 수첩으로서 데스노트였던 것입니다. 저 수첩 내용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가 없죠. 내용이 워낙 충격적이라서. 근데 아까 잠깐 보셨죠? 동물은 안 건드린다. 그래놓고 사람은 7명을 살해할 거다. 경찰은 이 집에서 충격적인 물건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뭐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온라인으로 구입했다고 하는 각종 흉기와 등기들이 발견됐는데요. 앞서 가다 보니까 이런 등기와 흉기가 나왔었는데 요거는 그 1년 전부터 미리 수집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고요. 또 경찰청과 교정본부의 신분증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이 신분증은 아마 사용한 흔적은 보이지는 않았는데 이 물건이 발견된 데 사는 인물, 즉 혈칭보다 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가짜 신분증이었어요. 예, 그렇죠. 예. 이곳에서는 20대 여성을 살해한 범인인데요. 20대 남성 이 씨 집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이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이런 물건이 나왔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그 계획이 실행이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실행에 옮겨집니다. 범행을 저지른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건은 서울 강남의 한 골목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화면이요. 2014년 당시 실제 현장의 모습입니다.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동네라고 하는데요. 사건 당일 밤 11시쯤입니다. 골목 어귀에 범인 이 씨가 쭈그리고 앉아 술을 마셨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피해자인 20대 이 여성이 나타났고 이 씨는 피해자를 약 100m가량 따라가게 됩니다. 흉기 두 정 그리고 둔기를 소지했던 이 씨가 이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당연히 저항을 했죠. 범인 이 씨는 흉기를 수차례 휘두르면서 이 피해자를 공격했습니다. 이때 공격으로요 흉기의 날 부분이 부러지기까지 할 정도로 아주 잔인했다라고 하는데 범인인 이 씨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은 채 둔기를 이용해서 공격을 이어갔고 20대 여성 피해자는 결국 현장에서 숨지게 됩니다. 인근 주민과 목격자들, 당시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소리 하고 그게 너무 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게 부부싸움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너무 절박해서 그게 좀 멀리 들리다가 가까이 나한테 오니까 무조건 올라가 봤어요. 근데 벌써 누워있었어요. 신고하러 핸드폰 가지러 가고 방에서 신고를 일단 하고 올라가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때는 좀 있었고 그때 계속 콕콕 치고 있는데 선물을 누가 저기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범인 이 씨는요. 저렇게 범행 저질러 놓고 사람들이 놀라서 밖으로 나왔는데 사람들과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질 않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보신 대로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니까 이 인근 주민들이 지금 뛰쳐나왔잖아요. 근데 이 범인 이 씨가 흉기를 손에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고도 제압 시도를 섣불리 못한 거예요. 그렇겠죠. 사실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도망치는 게 더 빠른 판단 같은데 도망치지 않고 들고 있는 흉기로 주민들도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이 와서 직접 대치하는 장면이 이제 화면이 있는데요. 이 실제 대치하던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보면은 지금 음성 안 나오는데 이 씨가 자해를 하겠다라고 경찰을 위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대치한 시간이 무려 2시간 가까이 대치를 했습니다. 흉기 들고. 네, 흉기를 들고 대치를 하다가 결국 경찰이 설득을 해서 이 씨가 체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경찰이 조사를 해봤더니 또 하나의 충격적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와 범인 이 씨, 그렇다면 뭐 아는 사이? 아니요. 이날 처음 본 사이였다고요. 그렇습니다. 범행 수법이 워낙 잔혹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제 원한에 의한 살인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피해자와 이 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 진술이 더 충격적인 것이, 자, 충격적인 진술 뭐라고 했습니까? 어머니에게 꾸중을 들어서 집을 나왔다. 그러면서 발길 닿는 대로 가다가 멈춰선 곳인데 여자의 돈을 빼앗고 죽이려고 왔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왜 이게 충격적이냐면, 김포에서 당시 이제 공익근무 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 꾸중을 들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강남으로 와서 사람을 살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범인 이 씨가 당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진술을 했는데, 피해자를 둔기로 공격을 했을 때 왜 이렇게 안 죽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진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일면식인 여성을 저렇게 잔인하게 살해한 이유가 엄마한테 꾸중 들어서, 그러면서 수첩에다가 써놓은 말은 연쇄살인범 유영철처럼 되고 싶다. 12개에 달하는 자신만의 살인 수칙 만들었습니다. 자, 범죄 심리 전문가 이 사람의 심리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연쇄살인범들의 허세에 허황적인 발언에 속아서, 아니면 거기에 이제 일종의 고무돼 갖고 이 연쇄 범죄자들이 써놓은 수기라든가 아니면 인터뷰나 이런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이 툭 튀어나온 느낌이 들어요.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연쇄살인범을 따라하고 싶어서 공격을 했지만 이게 실제 살인까지 범행이 용이하지 않자 당황해서 왜 안 죽느냐라고 이야기가 툭 튀어나온 것 같다라는 분석인데요. 유영철을 이 씨는 일단 롤모델로 삼았다라고 초반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실제 살인까지 저지른 이 범인 이 씨, 어렸을 때부터 사실 공격성을 많이 보여온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중학생이었었던 때에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어머니에게 꾸준히 을 들었다는 이유로 근처 슈퍼마켓에 갑니다. 이 슈퍼마켓의 주인을 둔기로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때는 형사 미성년자라서 불기소 처분으로 끝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올라갔어요.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지만 적응을 하지 못하면서 고등학교 중퇴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집과 PC방을 오가는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어디서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랬더니 집에서 둔기를 가져와서 상대방을 둔기로 공격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다음 성인이 됐어요. 성인이 된 이 씨가 군에 현역으로 먼저 입대를 하게 되는데, 입대 후에 다시 복무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됐고요. 자택 근처의 주민센터에서 공익근무를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결국 공익근무를 했는데 공익근무할 때는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이 씨는 이중적인 형태를 보였는데요. 근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같이 지각을 했어요. 징계를 받았는데 그 복무가 5일이나 연장되는 징계를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씨가 일했던 주민센터 관계자는 징계 통보를 받은 이 씨가 복무 현장에 많이 속상했다고는 하는데, 또 지각하지 말라고 하면 고무고무 또 수긍했다고 합니다. 예. 겉으로 수긍했지만 이 씨는 분노를 쌓아 놓았고요. 자기를 관리하던 여성 공무원을 그 수첩에 살해 대상으로도 적어놨고,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순으로 살해하겠다라면서 7명을 살해하겠다면서 12개 수칙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평소 자신의 뭐 상관이 있었겠죠? 이 여성 공무원,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여성을 살해하겠다고 수첩에까지 써놨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실제로 공격했던 건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씨의 분노는 다른 사람한테 향한 겁니다. 범죄 심리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 그런 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뭐 암기도 하고 낭송도 하고 더 심각한 빌런, 범죄자를 따라하고 싶은 그런 범죄적 욕망이 유영철을 도입한 것 같습니다. 이런 범죄자들은 자존감이 낮고 실행력이 낮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비슷한 유형의 그런 사람들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죠. 실행력이 낮다. 이건 어떤 분석입니까? 사실 원래 목표로 했던 것은 그 여성 공무원이죠. 자기를 관리하는 여성 공무원인데, 이 사람은 차마 이제 어떻게 보면 접근이 안 돼서 이 범행 대상으로 삼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비슷한 대상인 이 여성,
생전처럼 약자. 보는 약자한테 접근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자존감이 낮다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이게 실제로 이 사람이 수감을 하고 있을 때도 이상하리만큼 주변 눈치를 그렇게 봤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12개 살인수치자집에 아까 수첩에 적어놓은 여기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걸 쓰면 강해지는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제로 강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척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법정에 서서는 또 뭐 그런 얘기도 했다고 그래요. 더 못 죽여서 아쉽다라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이거는 누구라도 이유 없이 이런 피해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확정이 됐습니다.